안녕하세요.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최근 들어서 이제 시장에서 극단적인 정보들이 막 넘쳐 흘러요. 예를 들어서 JP 모간 같은 경우에는 국제 유가가 배럴당 180불 내지는 300불 내지 380불까지도 갈 수 있다.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, 아니 올해 연초만 하더라도 JP 모간이 증시의 가장 낙관적이었죠.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여태까지 낙관적인 견해를 펴던 그 투자은행이 왜 이렇게 비관적인 것도 너무 지나치게 비관적인 얘기를 하느냐. 우리가 한 번쯤 저희를 의심해 볼 때가 됐다. 자산시장이라는 것이 피 튀기는 화폐전쟁터니까 아마 정보를 왜곡하는 방법으로 자산시장에서 이제 승리를 거두어야 위기를 모면할 수 있겠죠.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들어가고 2022년 말경에는 미국 증시가 1월 초 수준까지 상승 가능하다라는 또 얘기도 있어요. 경기 불황이 임박해가 있는 시점에, 그리고 연초만 하더라도 자산시장 거품이 엄청났는데 또다시 그 정도 거품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하고 상통하죠.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할까라는 우리가 의심이 들지요.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, 또 연준이 연말에는 기준금리 인하를 오히려 할 거다. 최근에 미국 국채 가격 상승도 이런 어떻게 보면 루머일 수도 있고, 또 2분기 연속 경기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 또 현실성이 있는 또 시나리오일 수도 있어요. 그나마 그럴듯한 정보라고 볼 수 있는데, 그렇지만 이제 연준은 연말까지 그 기준금리 인상 계획을 발표를 해놓고 있죠. 그 다음에 또 유로존에서 이태리 등에서 재정위기가 재발되는 거 아니냐, 그런 지금 루머도 또 확산되고 있죠. 이거는 또 외환시장하고 관련된 루머라고 봐요. 그러면 이런 극단적인 정보 왜곡 현상이 왜 발생하느냐, 화폐전쟁의 한 방법이면서 지금 같은 시기에는 투비와 나투비니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거든요. 예를 들어서 매수에 배팅한 사람은 내려가면 큰일 나고, 매도에 배팅한 사람은 올라가면 큰일 나잖아요. 그럼 회사 운명이 달라진다는 거죠. 없어질 수 있다는 거죠. 여기서 실패하면.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극단적인 정보를 가지고 정보 전쟁이면서 또 화폐 전쟁이죠. 승패는 결국 어느 한쪽이 성공하고 어느 한쪽은 또 패배를 하겠죠. 여하튼 지금 JP 모간의 얘기는 유가 급등 시에는 주식시장, 채권시장, 부동산시장 모두 위기죠. 그 다음에 가상자산도 위기인데, 그러면 연초에 JP 모간이 주식시장을 상당히 낙관적으로 봤는데 지금 와서 왜 이런 얘기를 할까라는 데 우리는 초점을 맞춰 볼 필요가 있겠죠. 뒤늦게 혹시 JP 모간이 주식 공매도를 한 거 아니냐, 매수를 한데 너무 많이 터지니까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뒤늦게 주식을 공매도는 한 거 아니냐, 선물 같은 것을. 그래서 이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들게 하죠. 그 다음에 채권 가격이 좀 더 하락할 줄 알았는데 최근 들어서 또 채권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죠. 금리 하락이죠. 그러니까 또 채권 가격 하락에 배팅했다면 이것도 큰일 나죠. 아마 이런 본인들이 뒤늦게 배팅한 것에 대한 불안감이 유가 180 내지 380달러 논리로 지금 비약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어요. 아니면 석유 매수 포지션이 많은데 유가가 최근에 하락하고 에너지 가격 하락하고 이러니까 당황스럽겠죠. 그래서 이런 그야말로 엄청난 공포스러운 루머를 양산하고 있는 거 아니냐.
그 다음에 또 뭐 연말까지 주식을 뭐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또 갑자기 나타났어요. 포유한 연구소가 한 뭐 일주일 내지 10일 전에 이 비슷한 얘기를 했을 거예요. 7월은 정보를 왜곡하는 그 피 튀기는 화폐 전쟁이 일어날 거다. 예상대로 그 비슷한 환경이 지금 조성되고 있어요. 루머를 보면 지금 뭐 또 주가 상승을 주장하는 사람은 금리가 하락하고 있고 유가가 하락하고 있고 천연가스도 큰 폭으로 지금 하락을 했고 곡물 가격도 안정되고 있죠. 그러니까 이런 뭐 관련 지표에 기초해 가지고 공매도를 해놨다가 다시 매수 포지션을 확보한 것은 아니냐. 그래서 연말에 뭐 연초 수준의 거품이 발생할 거다 이 얘기 아니겠어요. 그러니까 기업 이익은 더 망가지는데 주가는 연초만큼 올라가면 거품 정도는 더 심하겠죠. 그러니까 극단적인 정보라는 거죠. 이런 얘기들이 단순히 연초까지 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뭐 원래 연초 가격 수준이니까 별거 아니에요. 그런데 기업 이익은 망가지는데 지난해보다 주가만 그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더 주가 거품을 유도하겠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 극단적인 정보라는 거죠. 단순히 주가 수준이 문제가 아니라 기업 이익은 더 나빠지고 금리는 올라가 있는데 주가만 그대로 올라가면 그야말로 엄청난 거품이거든요. 지난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품이라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극단적인 정보라는 거죠. 그래서 왜 그러면 이런 정보를 흘릴까라는 거죠. 오늘 얘기의 초점은. 그 다음에 유럽 재정위기, 이태리 등의 뭐 금리가 오르고 이러니까 유럽 재정위기가 재현될 거 아니냐. 이거는 달러 인덱스가 그동안에 고공행진하면서 많은 투자들을 했을 거예요.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 갖고 미국 경제가 2분기 연속 그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면 이것도 중요한 달러 가치 하락 요인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 화폐 전쟁, 환율 전쟁에서 그 성공하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역정보를 그 다음에 정보를 침소 봉대해 가지고 흘리는 거 아니냐라는 뜻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극단적인 정보 왜곡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어떤 이런 시기에는 잘 판단해야 돼요. 잘못 걸려들면 그야말로 힘들거든요. 그러니까 충분히 조금 마음을 진정한 안정된 차가운 생각으로 차가운 머리로 접근해야 되겠다. 지금은 그런 시기다. 뭐 투자은행이라고 다 똑똑한 거 아니에요. 며칠 전에 워렌 버핏이 골드만삭스에 가가지고 98%의 뭐 전문가들조차 실패하는 이유, 장기적으로 실패한다는 거죠. 결국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뭐 당하면 끝이거든요. 그러면 결국 장기적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. 뭐 일시적으로 당하는데 결국 당하면 깡통이 돼버리기 때문에 결국 장기적으로 당해버리는 거죠. 뭐 지난 10년간 살아왔다 하더라도 이번에 당하면 장기 자산시장 전략에서 실패한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워렌 버핏이 약 한 98%는 전문가들조차 자산시장에 실패한다는 그 얘기가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뭐 과거 하려 했던 그러니까 A급 즉 상위 1%에 속했던 애널리스트도 언제든지 희생될 수 있다. 또 지금까지 잘 나갔던 헤지펀드나 투자은행도 희생될 수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역정보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왜곡된 정보가 난무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에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.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